K리그2 그 마지막 라운드 때 상당히 뭐 다양한 명승부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수원이도 막 요동을 쳤고요. 이날 목동 원정에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정말 기념비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승격 플레이오프에 안착한 이장관 감독, 전남 이장관 감독 참 그 오랜 시간 걸려서 올 시즌에 드디어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이장관 감독이 이랜드전 대승하고 승격 플레이오프 행을 확정을 짓고 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K리그에서 이렇게 타 팀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적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K리그뿐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프로스포츠에서 저는 이 정도 설전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좀 강성 발언을 했죠. 자, 이장관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원을 떨어뜨려서 속이 시원하다. 너무 좋은 하루다. 소주 한잔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얼핏 생각, 이 정도 뭐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했는데 일단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변성환 수원 감독이 이번 마지막 라운드 수원이 경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전남을 만나는 상대팀 감독 또 부산을 만난 상대팀 감독님들 이영민 감독님하고 김동희 감독님들 잡아주시고 제가 밥 살 준비 돼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 정도로 이렇게 폭주를 할까 싶었는데 아무튼 그 인터뷰에서 이정환 감독이 추가적인 얘기했죠. 수원에 탐탁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 경기에서 수원이 약간 그 상대팀 입장에서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역전승을 했었잖아요. 뭐 그건가? 뭐지? 막 이랬었는데 통화해 보셨나요? 이장관 감독. 이장관 감독하고요. 네. 이장관 감독하고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네. 통화를 못했고, 근데 그 판정 문제도 결국은 심판평가 소위원회에서 둘 다 오심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안산전 때 그 페널티킥 판정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심판평가 소위원회에서 전원 일치 정심이다. 네. 근데 소위 말해서 이게 의견이 엇갈리면은 그래도 위원 구성원들 중에서 일부는 이거 오심이다라고 해서 절대 뭐 다수가 그래도 정심이라고 하면은 그 정심으로 이제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전원일치 정심이라고 결론이 나온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서 판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언급했던 상황은 이제 그 김현 선수가 이기 선수 골 장면 내주는 그거는 이제 충남 아산전 때고 아산전 때 그랬었고 안산전 같은 경우는 막판에 조윤성 선수가 강수일 선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그 동작. 그렇죠. 그거 이제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저는 약간 먼저 넘어지는 걸로 봐서 휘스를 불지 않았었나 보다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판정이 나왔고 근데 어쨌든 그 판정에 공감을 동일하다 안 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축구에서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수원이 중요할 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아니 그것 때문에 이장관 감독이 이런 발언을 했나 했는데 그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저게 그러니까 이장관 감독의 발언이 되게 두루뭉술하잖아요. 저기 뭐에 대해서 다른 지도자들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지 그게 판정 문제인지 아니면 수원이 뭐 이적 시장에서 뭘 했는지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이장관 감독이 직접 뭐 때문이야 라고 입을 열지 않는 한 약간 미스터리한 상황에 저는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 생각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장관 감독이 뭐 이를테면 이정효 감독처럼 저런 발언 뭐 신상 발언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를 해보셨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못했고 사실 뭐 수원하고 전남은 지난 겨울부터 해서 선수 이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약간 감정의 골들이 깊었지만은 그게 뭐 저렇게까지 표명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사안이었나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전남 구단 관계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전남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 이적 문제가 이 발언의 근원일 것 같진 않다는 해석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정환 감독이 일방적인 뭐가 있나 했었는데 변성환 감독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른 팀 선수를 내 선수로 착각하는 것도 웃기고 저게 이적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닌가 다른 싶어요? 팀을 본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제발 내년에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올해처럼 우리가 다 이겨버릴 수 있게
수원이 올 시즌에 전남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2승 1무의 성적을 좀 낸 팀이어서 마지막에 올해처럼 우리가 다 이겨버릴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고로 두 감독이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것도 상당히 그렇게 보기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 좀 어린 감독이 공개적으로 네. 특히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이나 답을 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저렇게 인스타로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인데 이걸 보면은 두 감독이 평소에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 그러니까 좀 뭐 적어도 친하진 않았던 사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죠. 예. 그렇죠. 보통은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고 이러면 이제 저 정도로 서로 선을 넘지는 않는데 그 최근에 약간 유사한 사례가 그 김판곤 감독의 월드컵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 했던 발언이 있던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이정효 감독이 공교롭게도 뭔가 김판곤 감독 저격하는 것 같은 인터뷰를 해서 그 두 분이 서로 통화해서 풀었잖아요. 네, 이정효 감독이 네. 오해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의미로 한 발언이 아닙니다. 네. 김판곤 감독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SNS가 올라오니까 이거는 이게 좀 뭔가 전사가 있구나. 전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정환 감독은 정확히 뭐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언론에다가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추측으로 이제 이적 문제 또 그 어떤 수원이 이득을 봤다라고 모양처럼 여겨지는 그런 판정 문제에 대한 뭐 반감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변성환 감독이 밥 사겠다라고 했고 김도균 감독이 그러면 수원 팬들 목동으로 총시켜가십시오라는 기사까지 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수원이 전날 클럽하우스의 선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고 뭐 이렇게 즐기는 그런 자리도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뭐 다른 구단들 통해서 보니까 얘기가 퍼져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장 감독은 이놈들 봐라. 우리가 한번 큰 코 꺾어줄게 라는 심정을 했는데 그게 감정이 격앙돼서 저 경기 끝나고 저 정도 발언까지 가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도균 감독 발언이 와전된 거라고 하던데 근데 만약에 정말 뭐라고 해서 했으면 불러놓고 그 앞에서 김도균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수원 서포터즈 명칭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프렌테 트리콜로 응원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했고 좀 그 기사는 상당히 과장됐다라는 예, 후일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기자가 약간 윤색을 했군요.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원 팬들 불러놓고 모욕 주는 결과가 돼버렸는데. 아니 저는 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네. 야, 이 김도균 감독이 진짜 제갈도균이다. 예전에 그 적벽대전에 보면은 그 제갈공명이 화살 10만 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빈배를 보내고 네. 나오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공치사를 쳐가지고 왜냐하면 전날 이제 관중수 규모가 7,000명대냐 6,000명대냐에 따라 가지고 서울 이랜드가 창단 이후 최초로 평균 관중 4,000명 돌파 여부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전날 7,000명을 넘어서 가지고 그 기록을 깼어요. 그 약간 김동균 감독이 그것까지 의도를 해가지고 기사가 그렇게 나갔나? 라고 생각했는데 김동균 감독은 아니다. 그거 너무 과장된 기사다. 나는 그냥 이 경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많은 축구 팬들께서 이 경기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튼 그 팬들 제보로는 여름에 전남이 손석영 선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네. 수원이 이제 순위 경쟁팀이라서 이적을 반대했다. 여름에 손석영 선수뿐만이 아니고요. 네. 저기 툰가라. 네. 툰가라도 걸려 있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윤재석 선수도 영입전에서 전남하고 수원하고 붙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이정현 감독님이 그 말을 후회하고 계실지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참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굉장히 좀 격앙이 되어 있는, 즐거움에 격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 팀도 아닌 그 자리에 없는 팀을 소환을 해가지고 공개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한 그런 디스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이장관 감독이 계속 전남에서 감독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뭐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수원과 대결을 하면은 이거 엄청난 좀 그쵸. 이제 수원 불이 붙을 것 팬들의 같고. 집단적인 지금 네. 안티콜을 받을 이미 만한. 지금 충남 아산 김현석 감독도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수원 경기가 그렇죠, 끝나고 그렇죠. 난 뒤에 발언으로 수원 팬들이 엄청 공분을 사가지고 좀 비판을 오해를 많이 살 만한 받아가지고. 발언을 좀 했죠. 뭐 돈 없는 구단 서러워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선수들한테 미안하다. 우리가 네. 뭐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그런 거 얘기. 보면 약간 지금 수원이 K리그 2에서 상대팀 감독으로부터 약간 공공의 적으로 좀 인식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뭔가 소주덥이 되겠네요. 만약에 또 붙으면
또 변상훈 감독이 네. 제발 내년에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이장근 감독이 아니 근데 나이 표현이 너무 웃긴 게 이게 이를테면 만약에 수원이 1부에 있고 전남이 2부에 있으면 그 자리라는 표현이 말이 되는데 자기도 2부에 있는데 그 자리에 이게 너무 좀 하나같이 웃김.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두 감독님께도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장현 감독님의 저 발언도 너무 웃기고 변상훈 감독의 저 발언도 너무 웃기고 또 두 감독이 다음 경기에 만나시면 다음 시즌에 그것도 굉장히 웃길 것 같습니다. 저건 사실은 왜냐하면 성립되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이장근 감독은 올해까지가 계약이고 그쵸. 승격이라는 성과물을 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게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변성환 감독은 전남 감독 이장관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또 이겨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장관 감독과 재회를 하려면 여러모로 저게 성립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렇네요. 이장관 감독이 정말 승격이 실패하면 계약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K리그에서 보기 드문 디스전을 통해서 새로운 라이벌이 형성이 됐다. 요거 여러분 더비 이름 많이 좀 지어주십시오. 더비는 만들지 마세요. 아니 K리그 더비 별로 없으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미르더비 어떻습니까? 네? 전남 서포터즈 이름이 미르고 네. 수원이 올해 홍구장 이름이 미르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잖아요. 내년은 미래 없으니까. 요거 굉장히 좀 재미난 그런 뭐 제3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꿀잼이죠 진짜. 이장근 감독님이 중계 전남 가시면 이장근 감독이 되게 그냥 수더분한 분이거든요. 맞아요. 별로 말도 이렇게 뭐 세게 지르는 편도 아니고 네네 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양반이신데 저도 저거를 현장에서 저는 못 봤지만 코멘트 보고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러셨지? 둘이 맞붙은 경기도 아니고 굉장히 아무튼 이례적이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인터뷰 할 때마다 누군가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을까요? 네. 아니 하다못해 팬들이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이장관 감독이 그 부산 대우 로얄 시절에 수원한테 당한 게 한을 품었나? 뭐 그 시절에 수원 부산은 엄청난 그 라이벌 의식이 있었죠. 데니스 김주성 사건을 비롯해서 샤샤의 신혜선 사건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상당히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